지난달 추석 연휴, 그리고 이달 초 개천절 연휴와 한글날 연휴까지 이 긴 연휴 기간 동안 누구보다 힘겨운 시간을 보내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택배 노동자들인데요. 최근에 안타까운 일이 또 일어나고 말았죠. 올해만 벌써 8번째 과로사입니다. 관련해서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대책위원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전국 택배노조 김태환 위원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또 한 분의 택배기사님이 과로로 돌아가셨습니다. 위원장님도 무척 마음이 아프실 텐데요. 이번에 돌아가신 고인분의 사망 경위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번에 돌아가신 분이 이제 48살 나이고요. 네. 비교적 젊은 나이예요. 그리고 평소에 이제 지병도 없었고, 매일 아침 한 6시 30분에 출근하고, 보통 이제 밤 9시, 10시가 돼야 이제 퇴근을 했는데, 네. 사망 당일날도 이제 혼자 모시고 계시는 이제 아버지에게 오늘 좀 늦는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이제 못 돌아오신 거죠. 지금 말씀 들으면 하루에 14시간, 15시간 정도의 아주 오랜 장시간 노동이네요. 네. 대부분 택배 기사님들이 아마도 이런 상황에 있을 것 같은데 지난달에 택배 노동자 근무 환경에 대해서 실태 조사하셨다면서요? 네. 조사 결과가 어떻습니까? 코로나 이전하고 이제 좀 비교하면서 이제 조사했었던 건데, 네. 전체적 물량이 한 20-30% 정도 증가했고, 주당 뭐 한 71.3시간의 노동을 하고 있고, 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늘어난 업무 시간이 한 30% 정도 된다, 이렇게 집계 되고, 네. 분류 작업이 업무 비중이 한 40% 정도, 43% 정도 된다고 나오는데, 네. 요 코로나 시기에 이제 업무의 증가율을 보면 분류 작업은 한 35.8%, 그다음에 배송은 한 26.8% 해서 실제로 분류 증가율이 더 높게 이제 나타난 걸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이전보다 전체적으로 한 20-30% 업무량이 늘어났는데 그중 네. 가장 많이 늘어난 게 분류 작업이라는 말씀이잖아요. 네네. 결국 핵심적인 문제가 분류 작업이고 이 택배 노동자분들의 과로를 막을 수 있는 대책도 분류 작업에 대한 택배사의 인력 투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근데 분류 작업에 대해서 보도도 몇 차례 보긴 한 것 같지만 이 분류 작업이 도대체 뭡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대체로 평균적으로 한 7시에 출근합니다. 7시에 출근을 해서 네. 물건을 이제 인수하는 과정이 되는 건데, 예. 회사의 이제 분류 시스템 때문에 이 인수의 과정이 오후 2시, 3시까지 진행이 되게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내 것만 인수하는 게 아니라 모든 동료들 거를 나눠서 이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제 요걸 이제 분류 작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침 7시에 출근하셔서 바로 받아서 이렇게 배달을 하러 가시는 게 아니고 한 네. 7, 8시간 오후 2시 정도까지 이게 어디로 가고 누구 건지를 계속 분류하는 것만 하신단 말씀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것만 분류하게 되면 한 2-3시간밖에 안 드는데, 예. 여유 있게 해도 한 2-3시간이면 충분히 정리하는데, 이제 이게 전체적인 물량을 다 정리하니까, 상당한 시간이 걸리죠. 그러니까 지금 문자로요. 분류 작업 경험해 보신 택배 노동자분들이 문자를 많이 주고 계시거든요. 네. 네, 7492님이 저도 의정부 CJ에서 일해본 사람입니다. 아침 7시면 레일이 돌아갑니다. 화요일 같은 경우는 오후 3시 넘어서 분류가 끝이 나고 정리하고 현장에 도착하면 4시 정도입니다. 그때부터 400에서 600개의 택배를 배달해야 합니다. 저는 새벽 2시에 끝났던 기억이 있네요. 정말 힘듭니다. 이렇게 이게 맞는 말이죠? 이렇게 일반적인 네, 경우입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가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게 내 택배가 아닌 이런 것들을 말씀을 주셨는데 네. 그러면 이 배송 분류 작업에 들어간 노동에 대해서 정당 대가는 받고 계신 거예요? 대가는 전혀 없습니다. 물건의 인수의 과정으로 관례적으로 2시간 내외로 이제 진행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4-5년 전부터 이제 물량이
그 증가를 하면서 계속 이 시간이 늘어온 거죠. 그러면서 현재 이제 7시간 내외로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거고, 네. 회사는 이제 배송비에 분류비가 이제 포함돼 있다고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아하. 그 택배 수수료는 단 한 번도 오른 적이 없고 거꾸로 이제 계속 내려갔어요. 그래서 뭐 아. 900원 하던 게 800원이 되고 700원이 되고 이렇게 떨어져 왔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회사 유지하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함께 같이 일하고 있는 인력들이 있는데 상하차 인력이라고 하는데, 네. 이분들은 이제 최저임금을 받고 있고, 음.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추석 때 분류 인력 투입해달라고 했는데, 예. 그 분류 인력들은 또 최저임금을 받으니까 네네. 회사의 주장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과거에 그 물량이 많지 않았을 때 택배 노동자들께서 택배를 하시는 데 대한 부가로 한 2시간 가량 들어가는 분류 작업을 포함시켜서 하는 걸로 시작이 되었는데, 이제는 그게 한 7, 8시간 걸리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상황이 됐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분류 작업을 하는 별도의, 말씀하신 뭐 최저임금 받는 별도의 네. 인력을 투입하면 깔끔하게 해결되는 문제인데, 이걸 회사들이 지키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네, 맞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로 이제 곤혹스러운 문제였던 건데, 예. 지금 코로나로 이제 물량이 늘어나면서 회사들의 영업이익이 2배, 3배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엔 천문학적인 그 수익을 내고 있으면, 네. 지금이 그 분류 인력을 투입을 해서 그 비용으로 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시기인데 왜 이런 걸 안 하냐. 오히려 그 회사들은 앉아서 돈을 벌고 우리는 지금 과로사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요. 제 기억에 지난번 네. 추석 연휴 전에 택배 노동자들께서 파업을 하셨었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중재하던 정부가 부족한 인력, 분류 작업에 필요한 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네.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고인이 사망하신 거잖아요. 과로사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여기가 이제 민간 택배사이다 보니까 네. 정부가 강제할 수 있는 힘이 이렇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권고안을 낸 거였고, 네. 그 권고에 대해서 택배사들이 이제 신고하듯이 이제 얘기한 거죠. 자기들은 얼마를 투입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 그걸 이제 정부가 발표하는 모양이었던 건데, 그래서 사실상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투입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고, 그래서 요번에 돌아가신 분 같은 경우에는 예. 분류 인력이 실제로 한 명도 투입이 안 돼 있었던 곳인 거예요. 한 명도요? 예. 아니, 참, 예. 그게 이 문제도 심각한데, 또 더 심각한 것은 그래도 어쨌든 사망하셨으면 이게 산업재해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네네. 근데 산재보험을 못 받게 되어 계시다면서요? 이거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그 산재보험이 이제 특수고용 노동자의 경우에는 반반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반반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네. 그리고 또 그 적용제 신청서를 받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 일반 노동자들은 의무적으로 다 이제 되는데, 특수고용 노동자의 택배기사들은 이렇게 되는데, 이 제도를 사업주들이 악용하는 거죠. 자기들이 이제 부담해야 되는 걸 안 내기 위해서 적용제 신청서를 거의 반강제로 이제 쓰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용 제외 신청서라는 게 그 절반 분량의 산업재해 보험료를 내지 네. 않겠다라고 노동자들이 자진해서 쓰시는 건데, 네. 이게 나머지 절반도 부담 안 할 수 있게 되니까 사업자들이 쓰도록 회유하거나 요구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 같은데, 이런 경우가 많은 건가요, 현장에서? 굉장히 대부분 한 60-70% 이상이 그렇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 택배 노동자들 한 5만 명 정도 됩니다. 5만 명 정도 되는데, 예. 실제 산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신청하는 데는 한 18,000명밖에 안 돼요. 아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11,000명 정도가 적용제를 신청하고 있는 거죠. 아이고. 지금 그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위원장님, 혹시 마지막으로 어떤 대책을 제안하실 게 있으실까요? 일단 이제 요번 기회에 네. 산재보험이 적용제 신청 이런 제도가 아예 없어져야 하는 거고, 네. 그리고 또
그 정부와 이제 국민들에게 택배사들이 약속했던 거잖아요. 근데 예.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에 대한 책임을 택배사들이 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실질적으로 이 분류 인력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더 세게 압박을 하고 네. 택배사는 책임 있는 태도를 취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택배 기사님들 덕분에 지금 뭐 재택근무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고 사회도 돌아가고 있는데요. 그런 택배 기사님들이 너무 아픈 상황입니다. 택배 기사님들 노고에 너무 깊이 감사드리고요. 오늘 얘기 나눴던 부족한 부분들, 인력 충원, 산재 보험, 분류 작업에 대한 책임, 이 부분들 같이 힘써서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전국 택배노조 김태환 위원장이었습니다. 많은 분이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1995님, 저도 택배기사입니다. 같은 기사로서 마음이 아프네요. 저도 오늘 아침 6시부터 지금까지 점심도 못 먹고 배송 중입니다. 11시는 돼야 끝나겠네요. 식사는 거르지 마시고요. 꼭 드셨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다른 건 못 드리지만 샌드위치와 커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꼭 드십시오. 0577님 쇼핑몰 운영자입니다. 당일 배송에 적응된 빨리빨리 국민 정서도 문제입니다. 오늘 주문하고 내일 못 받았다고 항의 취소하는 분들도 많아요. 우리 모두가 서로를 조금만 더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